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일 사회를 맡은 고신웅 전공의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닥터에게 묻다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뇌출혈, 무조건 후유증을 남긴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팔과 다리가 마비된다. 뇌출혈은 많은 분들께 익히 잘 알려진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병원 최규선 교수님과 함께 환자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랜덤으로 뽑아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과 뇌출혈,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모야모야 병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는 최규선 교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뽑아볼까요?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뇌세포는 재생 불가라던데 사실인가요? 네, 뇌는 중추신경계로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소아의 경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뇌가 발달하기에 가소성이 있지만은 성인의 경우 파괴된 뇌의 기능은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이 생기면 무조건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팔이나 다리가 마비가 되려면은 뇌의 운동 피질 영역에 혹은 운동신경 회로가 지나가는 길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편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의 위치나 출혈의 양에 따라서 영구적인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나 재활 치료 여부 결과에 따라서 그 마비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겨울철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뇌출혈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기온차가 발생할 경우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몸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성 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골든타임은 정확히 몇 분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출혈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두개골이라는 공간 안에 뇌와 뇌 척수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한 혈관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출혈이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 발생을 하게 되면 두개각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어서 뇌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뇌출혈은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원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과 같은 성인병의 위험인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소에 혈압을 적절히 관리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진단이 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는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평상시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못해서 허혈이 온 것이고 쉽게 말하면 막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반대로 뇌혈관의 일부분이 파열됨으로써 생긴 출혈을 의미합니다. 두 질환의 치료는 공통적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초기 치료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더 이상의 출혈의 진행을 막고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뇌경색은 막힌 혈관이 다시 재개통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뇌출혈로 변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뇌압 조절과 더불어서 두개골을 크게 열어주는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의사의 협진하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최교선 교수님과 함께 뇌출혈에 대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영상을 통해 환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교수님, 혹시 환자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뇌출혈은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본인의 혈압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최교선 교수님과 함께 뇌출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